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주리입니다. 현 전국에서 중요한 인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입니다. 자, 이 양반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파 유튜브에서는 이미 대통령인데요. 그러나 이제 제도권으로 나가게 되면은 너무도 존재감이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다기보다는 아예 취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주요 언론들이 김문수 장관을 비중 있게 안 다뤄줍니다. 뭔가 이렇게 홍보성 있는 기사는 아예 내보내지를 않아요. 철저하게 견제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보수 정치인으로서, 우파 정치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꿈을 이루자면요, 조선중앙 동아 같은, TV조선 채널A, JTBC 같은 이런 보수 매체로 불리는 이들로부터, 사실 보수도 아닙니다만,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절 그 지원이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푸시가 없어요. 오히려 지우려고 그러죠. 지우려고. 특히나 이들과 입장이 완전히 이제 이 갈라진 이유 중에 한 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한 가장 큰 원동력은 사실 저 신문으로 치면 조선중앙 동아고요. 방송으로 치면 채널A, TV조선, JTBC 요 세 개죠. 조중동으로 불리는 그 세력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워낙 크게 띄우니까 모든 언론이 다 달라붙었고, 며칠 아니고 몇 달을 계속 그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완전히 한쪽으로 들어 누워버렸고, 정치권도 완전히 따라갔죠, 거기를. 그래서 탄핵 사유라고 그때 적시해 놓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신문에서, 방송에서 이런 걸 보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다 오래 붙였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선동 탄핵이지. 방송에서, 언론에서 그냥, 이렇다더라, 카더라 하면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확 이렇게 퍼져가지고요. 민심이 한쪽으로 완전히, 우리나라가 그래서 말이죠. 민주주의가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성에는. 원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그거를 조사하는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수사를 하거나 뭘 해야 돼. 미국 같은 나라는 아마 그런 상황이 왔으면 1년 정도를 수사를 했을 겁니다. 조사를 했거나.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판단을 하는 2단계 이제 과정을 거칠 텐데, 우리는 그 조사 과정이 없잖아요. 그냥 카드라 하면 그게 진짜야.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와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요, 이 민주주의가 서양식 민주주의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맞는 한국식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 토착 한국식 민주주의, 이것이 제일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고 살찌우는 척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너무도 이게 심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냥 자유방임으로 흘렀다라고 할 정도로 비판 기능도 너무도 강해져 가지고요, 권력, 특히 보수 권력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근데 이것을 언젠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이렇게 제자리를 잡도록 정상화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김문수 장관 이야기입니다. 와, 드디어 김문수의 존재감이 대폭발했습니다. 이런 날이 이제 오기를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노출만 되면 김문수는 분명히 뜹니다. 근데 노출이 안 되는 거야. 문제는, 자, 이거 보십시오. 한길에 홀로 뻣뻣한 김문수, 국무위원들 국회에서 허리 숙여 이번엔 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와, 개망신입니다. 개망신. 그게 사과할 일입니까? 지금 내란을 일으킨 자들은 민주당과 그 하수인들 아닙니까? 국가 주요 기관의 수장들을 전부 탄핵시켜 놓고 검사를 탄핵하고, 이제는 나가서 판사들도 아마 탄핵할 겁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칼질하고, 그리고 국정에 대해서는 단 1도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쟁만 일으키고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바로 내란이에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탱크를 동원했습니까? 아니면 누구 총을 한 발 쏘기라도 했습니까? 총알도 없는, 실탄도 없는 그냥 빈총이야. 그냥 빈총. 그리고 국회를 또 장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조금 틀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도 이제 이렇게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야죠. 대통령이 지금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우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결정적인 문건이나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 보수 국민들의 명령을 대통령이 이해했다니까요.
부정선거, 규명하십시오. 수사하라. 이 목소리를 대통령이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우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그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그리고 어쨌거나 법에 따라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또 해제했고, 그래서 계엄 지속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돼. 세계가 우리나라를 오히려 더 높게 볼 겁니다. 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저 정도구나. 다른 나라 보통 중진국 후진국 같으면요, 계엄 내리고 저런 상황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유혈 사태로 변질되겠죠. 그걸 보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저평가되는 게 아니고 더 고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도의 문명국가임을 보여준 것이죠. 계엄은 당연히 대통령이 구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권한 행사를 왜 그걸 내란으로 몰아갑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역사인식, 법적 어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국무위원들인데, 와, 이 개망신들 보십시오. 거기에 좀 숙이면서 이게 사과하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역사에 사과하는 이런 모습인데,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었죠. 바로 김문수 장관입니다. 홀로 뻣뻣한 김문수 국무위원들 국회에서 허리 숙여 사과했다. 한국경제TV 내가 왜 숙여? 김문수 홀로 국무위원 단체 사과 거부. 사과하는 국무위원 자리 지키는 김문수 장관. 자, 이걸로 게임 끝입니다. 역시 김문수는 김문수다. 와, 정말 통쾌합니다. 속이 그냥 시원하네. 야, 그런데 우리나라 진짜 정치인들, 장관들 너무 다 거짓합니다. 솔직히 스펙만 좋지. 제가 가끔 했던 이야기 중에 정치인의 제일 덕목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용기라 그랬잖아요. 용기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스펙 좋아도 그런 사람은요, 변질합니다. 그리고 정치판에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 필요하지도 않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과학자가 되거나 뭐 다른 걸 하셔야 된다니까. 진짜 이 정치판은 올바른 정신 갖고 그냥 용기 있게 뭔가를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있는 사람, 추진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딱 적합하다고요. 그리고 웬만한 어떤 스트레스도 이렇게 잘 견디는, 맷집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도 착한 샌님은 필요 없어요. 이건 완전히 발도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약간 나쁜 남자도 괜찮아요. 능력 있는 나쁜 남자. 자기는 나쁜 남자 소리 듣지만 전체를 살찌우는 그런 모습을, 그런 어떤 리더도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김문수 같은 스타일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합니다. 제가 볼 때 김문수 장관은 나쁜 남자 스타일은 아닌데 나쁜 남자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죠. 이분이 걸어왔던 길을 보십시오. 제가 자주 언급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현재 현역 정치인 중에 김문수를 서사로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은 없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김문수의 서사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삼성 개헌 반대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경북고등학교, 3K 학교 중에 한 개죠. 경기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여기 3대 명문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데모를 했다니까. 그래서 정학을 맞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김문수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 드라마, 이거 나중에 알려지면 세상 발칵 뒤집어집니다. 근데 우리 언론이 이런 것을 거의 조명을 안 했어. 아는 사람 다 아는데. 그리고 학생운동, 서울대 상대 경영학과, 거기서 학생운동, 그리고 또 나중에는 구로공단 위장취업, 거기서 노조 결성하고 노동운동 최전선에서 그야말로 신화적인 어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조위원장 됐고요. 그리고 부인인 설남영 역사도 노조위원장 출신이죠. 김문수 장관은 그 당시 도르코 거기서 위장 취업을 해서 일을 했었고요. 그야말로 노동계의 전설이라고 합니다. 노동계의 전설. 그리고 전태일 관련해서도요. 좌파들의 최대 상징 중에 하나가 전태일 아닙니까? 전태일 재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문수 이분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그 당시 전태일 재단의 사무국장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전태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구 출신입니다. 전태일은.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요.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전태일도 가장 잘 알고 전태일 가족과도 가장 긴밀하게 교통했던 사람이 이 또 김문수고요. 자, 그런 과정을 이제 지켜본 주변의 주변부 당시 노동 운동하던 후배들 있잖아요.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도 약간 그런 부류인데요. 보고 김문수를 하늘같이 떠받들었다. 존경했다. 롤 모델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 김문수는 전설이었다. 위대했다. 이런 말을 그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 입에서 그렇게 나올 정도면 이 김문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그야말로 차돌 같은 사람이고 용기, 배짱, 어떤 비전,
뭐 이런 것들이 다 응축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리더십도 있고.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분이 우파로 전향하잖아요. 자기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실토합니다. 외국에 나가보고 거기서 보이는 것은 삼성, 현대, 뭐 LG, 뭐 대우 이런 것밖에 없더라 이거지. 대한민국 정치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거기서 크게 각성한 바가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한강의 기적, 이것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다고 하죠. 그때부터 완전히 이 김문수는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그 누구보다도 우파가 되어 있죠. 우파가. 그 국회의원 3분 했고요.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대 취약지가 경기도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있습니다. 1,500만 정도가 있어요 거기. 경기도를 놓치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서울보다도 무려 600만이 많아요 경기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도지사 2분 했지. 거기서 국회의원 3분 했지. 지역 연고도 굉장히 좋은 거야. 출신은 또 TK 영천이고요. 너무도 많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서사 드라마에서는 뭐 압도적인 이재명을 진짜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서사가 좋기 때문에 그쪽 좌파 진영에서 떴다라고 이제 합니다. 대부분은. 물론 다른 어떤 꼼수나 야합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재명은 어쨌거나 검정고시 출신으로 대학 들어갔잖아요. 그 과정이 일반인이 이제 걸어온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저들은 특별하게 봅니다. 무슨 서사 드라마처럼 계속해서 뻥튀기 하면서 과장하는데 그 이재명의 그 서사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이 사람이라니까. 김문수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들 좀 있죠. 뭐 오세훈이나 홍준표도 어릴 적 굉장히 정말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인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거기서 어릴 적 성장기를 거쳤지만 그 사람들은 개인의 그 고난사고요. 김문수 이분은 개인의 고난사가 아니에요. 시대와 역사가 그의 발길에 다 지금 묻어납니다. 그 어깨 위에 다 올라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만든 뭐 신화적인 이야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경기지사 2분을 하면서 엄청난 업적을, 지금도 경기도민들은요, 최고의 경기지사는 김문수라고 다들 입을 모읍니다. 때문에 김문수는 수도권에서 강점이 있어요, 이분은. 경기도가 그렇게 큰 지역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반타작 충분히 가능해요, 김문수면은. 서울도 충분히 반타작 가능하지. 서울은 원래 경기도보다도 더 좌파였는데 요즘은 경기도가 더 좌파예요. 더 좌파가 됐다고. 반대가 됐죠. 과거에 경기도는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지역이었는데 지금 반대고요. 서울이 지금 해볼 만한 지역이 됐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2번 연거푸 엄청나게 크게 이겼잖아요. 지금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래도 막상 본게임 들어가게 되면 서울은 충분히 50대 50 만들 수 있어요. 경기도도 50대 50 만들면은 이기는 거지. 그러면은 한강 이남은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영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충청, 전라 다 합쳐봐야 영남의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비슷하게만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카드인 거야. 그걸 하기 위해는 이 김문수가 제일 좋습니다. 카드로서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김문수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정말 떠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재명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오세훈이나 홍준표도 괜찮은 카드지만 2% 부족할 것으로 생각돼요. 2%. 서사가 약합니다. 일단은 업적이나 능력은 좋은데 두 사람 다 글쎄요. 어쨌거나 저는 김문수가 뜨기를 바라지만 못 뜨면 할 수 없죠. 못 뜨면은 지금 김문수는 수민화도로 가라앉아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잠룡이 그 수면 위를 이렇게 헤치면서 올라올 겁니다. 그야말로 청룡이 하나 확 올라올 거라고요. 황룡이라고 할까요? 자, 기사는 안 봐도 되겠죠. 뭐 이 정도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정말 정말 강골. 이런 어떤 결기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구신구신거리고 비굴한 스타일로는 정치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이야, 정말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뭐가 죄송하다는 얘기야? 뭐가? 지금 현재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것은 민주당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응분의 당연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받아가지고 계엄을 한번 발동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그거를 제대로 한번 조사해 보려고 작심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거나 뭐 잘못했다고 사과한다, 이런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혹은 현 정부 여당에 지금 더글더글합니다. 정말 이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자, 김문수 장관 드디어 한동안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김문수는 뭐하노?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나타나기만 하면 이렇게 큰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관건은 딴 거 없어요.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노출을. 그래서 앞으로 김문수 장관이 지금 정치 상황이 너무도 비상한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본인의
주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돼요.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큰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뭔가 큰 싸움을 좀 벌여야 됩니다. 이게 뭐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5년 임기 다 채우고 뭐 몇 년 뒤에 대선이 치러지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모릅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 조기 대선이 저는 뭐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만일에 지금 펼쳐진다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는 거거든. 그러면 김문수가 갑자기 확 뜨기는 힘들어요. 여론조사에 포함될 정도로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된다니까, 일단.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김문수, 이분에게 어쩌면은 시대적 요청이, 시대 정신이 지금 완전히 그냥 감싸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